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은요, 그 75페이지, 참, 5페이지가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자, 75회, 전산의 계급 기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풀면 되니까요. 그 220페이지의 이론 문제는 나중에 풀도록 하고요. 자, 224페이지에, 예, 그 실무 시험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한국 상사가 있고요. 사무용품 판매하는 개인 기업입니다. 그쵸?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는 항상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 나오면은 그 정정하는 문제이죠. 자, 뭐가 잘못되었는지 하나씩 이제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 한번 볼게요. 자, 회사 등록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하나씩 비교하시게 되면은 일단 사업자 등록증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쵸? 예. 뭐 상호명도 한국 상사가 맞고요. 근데 이 대표가 김정은이가 아니고 신민주죠. 그래서 신민주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소까지도 좋아요. 근데 업태가 제주가 아니고 문제 보니까 뭐 돼 있어요? 업태가 도소매라고 돼 있죠?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건 다 맞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세무서가요. 어디에요? 수원 세무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수원 세무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 틀린 거는 대표 이름하고 그 다음에 업태하고 요 세무서가 좀 틀렸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바꿔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야, 뭐 별로 한 거 없는데 그쵸? 6점 순식간에 맞춰집니다. 자, 이제 파트 2. 이번에는 정기분 손익계산서가 나왔습니다. 그쵸? 요거는 이제 그 재무 상대표가 나올 수도 있고 손익계산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우선 이제 비교해가지고 오류가 이제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이제 정정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오류 부분과 관련된 재무제표를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자. 자,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일단 띄워야 되겠죠? 정기분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가 여기 있네요. 그럼 하나씩 비교하겠습니다. 자, 상품 매출 금액은 일단 8,500만 원이 확실하고요. 그쵸? 상품 매출원가가 지금 보니까 안 맞죠? 자, 왜 안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클릭하세요. 기초 상품이 400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이 3,100이죠. 근데 기말 보세요. 문제는 1,300대 있는데 여기에는 1,280만 대 있죠. 야, 이 문제다가요. 별표 하나 치세요. 이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왜냐? 기말 상품 재고액을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1300으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여기 아무리 마우스로 클릭을 해도 1300으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만이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교재에 잠시 그 실무 옛날에 수업했던 거 있죠. 그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로 가고 가면은 자, 142페이지. 14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142페이지에 필기가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쵸? 144페이지도 필기되어 있고요. 자, 142페이지에서 쌤이 그 포인트 한 개 암기하라고 했죠. 뭐, 재무상대표 차변에요. 142페이지. 재무상대표 차변에 깍지 끼고 한번 보세요. 재고자산 라인의 중간에 보시면요. 상품이 2천만 돼 있죠. 그 상품 앞에다가 쌤이 뭐 적으라고 했죠? 기말 상품 제고액이라고 해가지고 기말 하나 적어놓으라고 했죠. 그쵸? 그럼 여기에 있는 기말 상품이 나중에 어디로 반영되는가 하면은 자 144페이지 가십시오. 144페이지에 자 손익계산서 보이죠? 거기에 메뉴의 매출원가 부분에 상품 매출원가 보시면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상품 매입액 밑에 기말상품 재고액이 2천만 돼 있죠. 열로 반영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금액을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225페이지에 여기 있는 요금의 기말 상품을 1300으로 바꾸려면요, 여기에서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저거는 이제 확인 누르고 잠시 메인 화면에서 전기분 재무상대표 있죠? 요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요거 뜨죠? 예. 그럼 여기 이제 상품의 금액이 1280만 돼 있죠?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1300으로 어떻게 한다? 바꿔 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이게 안 바꿔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차변 대변 합계가 안 맞고요. 차액이 20만 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300으로 바꿔주시고 엔터를 쳐요. 그러면은 차변 대변 합계가 일치하고 차액도 제대로 이제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1300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이 문제 별표. 이번 시험 치기 전에 반드시 보고 들어가세요. 중요한 겁니다. 별표 100만 개. 그리고 ESC 나오면은 이제 손익계산서로 가세요. 자, 그럼 이제 상품의 정가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요, 어때요? 1300으로 이제 정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상품 매출원가가 얼마, 교재와 일치하게, 문제지와 일치하게 2200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됐고요. 그럼 이제 급여부터 한번 볼 건데, 자, 급여부터 해서 320, 140, 54,000, 어라? 여비교통비는 53만원이죠. 그래서 이거 54만원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10만원, 23만원, 23만원,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가 없다, 그쵸? 그럼 여기다가 광고 선전비를 하나 달아주시면 돼요. 얼마? 68만원.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수익이 30만원 맞습니까? 이건 이제 오른쪽 위에 봐야 되겠죠. 30만원, 그 다음에 81만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4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소득세 등은 0이니까 없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당기순이익이 문제제하고 일치하죠. 5,756만원 볼까요? 5,756만원 일치하죠. 이러면은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은요, 상품 매출원가에서 기말 상품 제공이 안 맞고요. 그 다음에 광고 선전,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금액이 안 맞고요.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가 누락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를 갖다 어떻게 한다? 고쳐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였죠? 요 기말 상품 제고액은 손익계산서에서 고치는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에서 고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파트 2도 끝을 냈고요. 이제 파트 3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임명하시오. 자, 1번. 한국 상사의 선급금과 외상매입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볼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정하시오. 이건 이제 쉽죠? 이제 뭐 이게 어렵다 그런 분들은요, 정말 이거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복습하셔야 됩니다. 답이 없는 건 아니고요.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월 클릭. 먼저 누구? 선급금 가시면 되겠죠. 그럼 보세요. 안양 100, 수원 80, 대전 170이죠. 뭐가 틀렸어요? 수원과 대전이 안 맞죠? 그럼 수원이 180이고요. 그 다음에 대전이 얼마입니까? 대전이 클릭 70만원이죠. 이거 바꿔주시면 되고요. 상매입금도 마찬가지. 대한국제, 민국 다 좋은데 금액이 국제가 안 맞죠. 왜? 400이 아니라 440만원입니다. 이해되죠? 이상으로 괄호 1번 문제 끝을 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 문제. 한국 상사는 마트에서 추석 명절에 직원들에게 직할 선물을 구입을 했죠. 계정과 목적의 등록에서 만다. 그렇죠.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복료생비에다가 요거 적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계정 항목, 적용 항목 클릭. 판매비와 관리비가 여기 있죠. 클릭.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내려오시면요, 복리후생비가 보일 거예요. 클릭. 그럼 여기 무슨 조교에다가 현금이에요, 대체예요? 그 문제에서는 현금이라 되어 있죠. 그럼 현금 조교, 야, 9번에다가 엄청나네요. 9번. 뭘 이렇게 적었기 말이지. 자, 추석, 네, 선물 대금, 그렇죠? 지급이라고 해가지고 받아쓰기 하시면 돼요. 이상으로 이 문제도 끝을 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대망의 파트 4, 제일 중요한 거죠. 24분짜리. 자, 입력시 유의사항 한번 읽어보시고요. 1번부터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여기에 일반전표를 클릭을 하시고요. 다들 뭐 알고는 계시죠? 일반전표 띄우시고, 자, 7월 10일로 가겠습니다. 자, 1번. 한국 상사는요, 기존 건물이 좁아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구입하여 이전하기로 했고, 건물 취득시 원가는 얼마? 5천만 원이죠. 취득가. 근데 취득세가 나와 있네요. 중개수수료도 있죠. 이런 건 뭐가죠? 취득할 때 딱 한 번만 내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건물의 원가에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건물 가입과 그 다음에 부대 비용을 전부 다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죠. 쉽네요. 자, 그러면 차변은 뭐? 건물이 들어온다. 들차, 나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얼마? 5천이 아니죠. 왜? 5천에다가 취득세 55만원하고 중개수수료 80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 5천만원 플러스 55만원 플러스 80만원 더 해야 되겠죠? 그러면 5,135만원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5,135만원 적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 시험장 갈 때 계산기를 꼭 한 개 가지고 가십시오.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계산기를 그 PC로 쓰게 되면요, 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웬만하면 좀 큼지막한 걸로 해서 어떻게 한다? 큰 걸로 한 개 이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걸 전부 다 대변인마다 보통예금으로 주었으니까요, 보통예금이 나옵니다. 5,135만원. 네, 이제 2번입니다. 민국 성사의 2년 후 회수 예정으로 3천만원만큼을 대여하고 이자를 미리 200만원만큼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습니다. 단, 미리 받은 이자는 전액보다 단기의 수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8월 11일로 날짜를 가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일단 그 빈국에다가 2년 후, 이게 중요하죠. 2년 후. 그러니까 2년 후에 받기로 하고 3천을 대여했죠. 그쵸? 근데 이제 이자를 어떻게 했다? 미리 200을 공제하고 이체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 들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차변을 먼저 공개하는 게 좋아요.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공개하고 나서요. 그럼 차변은 뭐다? 자, 대여금이죠. 근데 이거 단기 대여금이에요? 장기 대여금이에요? 장기 대여금이에요. 2년 뒤에 받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장기 대여금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받을 거의 증가는 내 거의 증가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이죠. 그리고 얘는 거래처를 닫아줘야 되겠죠? 민국 상사. 채권이니까 돈 받을 거, 돈 줄 거는 닫아줘야 됩니다. 그쵸? 얼마?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당연히 난 대변인 뭐다? 3천을 걔한테 민국이한테 줘야 되겠죠? 근데 내가 막기로 했다. 처음부터 미리 뭡니까? 이자를 200을 받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천만 원 빌려주고 야 선이자 200 따오. 그 얘기예요. 근데 민국이 뭐라고 합니까? 돈이 없다. 그럼 나중에 내가 3천 줄 테니까 200 빼고 2,800 따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대변인 뭐다? 보통예금이
200을 차감한 공제를 하고, 그렇죠? 공제를 하고 나머지 얼마? 그렇죠. 2,800이 나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나간다 대변. 그러면 대변의 시면제 200이 모자라잖아요. 그쵸? 이게 뭐냐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이자 받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전에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대변의 단위 뭐가 되는 거다? 그렇죠. 이자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알면 쉬운데 난이도가 조금 있다 보니까 불편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입니다. 판매 매장에서 사용할 비품을 이동 가능한 중고 난방기를 연산 냉난방기로부터 50에 구입하고 대금은 15일 후에 주기로 했다. 여러분, 대금은 15일 후에 주기로 했다. 뭐 할부다. 이런 거 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외상이죠. 돈 안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쉽죠. 9월 며칠 날? 2일 날. 차별은 뭐예요? 뭐 냉난방기 들어오니까 비품이죠. 얼마? 여기 금액이 50만 원이죠. 들어오고요. 그럼 대금은 15일 후에 주기로 했으니까 대변은 뭐예요? 미지급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지급금은 거래처를 닫아줘야 되는 거니까 연산 냉난방기를 닫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김해 상점에 있는 상품을 매출하고 김해 상점에다가 상품 매출하고 약속받은 약속금 이거 줄 거세요. 상품 매출하고 받은 약속금은 무슨 원입니까? 받으럼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25만원만큼을 거래은행에서 뭐 했다? 할인 동그라미 할인. 할인 알죠? 만기일 전에 돈을 잡는 거. 자, 할인료 2만원 빼고 나머지가 당좌 이입되었습니다. 매각 거래로 처리하세요. 처분했다는 얘기죠. 처분. 그럼 처분 손실이죠. 자, 9월 6일 날에 자 대변에 뭐 나간다. 일단 받으름을 은행에다 줘야 되겠죠. 그럼 들차 나대 나간다 대변에 받으름 나갑니다. 자,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김해 당점. 받으름은 거래처 다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 중간 점검 한번 합시다. 외상, 어음, 미수, 미지급, 선급, 선수, 대여, 차입, 보증금 등등등은요. 돈 받고 줄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래처를 닫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25만원짜리가 나간다는 얘기죠. 자, 25만원 달라 그런 얘기죠. 돈 찾으러 왔다. 근데 은행이 뭐라고 해요? 그래? 그러면 2만원 떼고 줄게. 그래서 그거 떼고 어떻게 했다? 당좌 이입한 거예요. 그럼 차례를 뭐? 당좌 예금이 들어오죠. 근데 2만원 떼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23만원. 오케이? 그러면 차변의 나머지는 뭡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죠. 요때 이제 여러분들 그 매출만 적으면 잘 안 보이니까 요 위에 커서 깜빡이는 거 보이죠? 여기다가 채권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잘 보이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질문. 만약에 이 문제가요. 할인이 아니고 추심하고였다면 요거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수수료 비용이죠. 그래서 할인과 추심은 어차피 돈 찾는 거니까 분계가 비슷하죠. 단지 뭐다? 요 수수료를 불러주는 이름만 다른 거예요. 맞죠? 할인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 추심은요. 추심은 만기에 잡는 거니까 수수료 비용.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나오니까 별표. 자, 5번. 천안상점에서 상품 300을 매입하고 8월 30일 날 기지급한 계약금.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선급금이죠. 그쵸? 자, 50만원 있죠. 요걸 어떻게 했다? 차감한 대금 중 100만원만큼은 보통예금 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답니다. 그쵸? 그러면 상품 매입했으니까 자, 들어온다 어느 병 자변에 18일 날에 상품 공개하시면 돼요. 얼마? 300이 들어왔죠. 그럼 돈 줘야지. 대변은 뭐라고 한다? 선급금부터 일단 나간다는 얘기죠.
얼마? 50만원. 자, 상급금도 거래처를 달아줘야 됩니다. 전환상사, 얼마 사라지죠? 50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250 남았는데, 요거 이제 100만원만큼은 보통예금 줬으니까요. 대변보다 보통예금이 나가요. 얼마? 야, 이거 100이지. 그쵸? 쌤도 이거 잘 안 돼요, 진짜. 100. 그럼 나머지 이제 150 남은 거는 뭐다? 외상이잖아요. 근데 상품으로 샀으니까 이거는 장사죠. 상거래. 그쵸? 그럼 대변은 뭐예요? 그쵸? 외상매입금이지. 이해되죠? 근데 외상매입금도 누군가에게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래처를 닫아야 돼요. 임상사, 전환상사.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6번입니다. 9월 25일 날 급여 명세표에 따라서 판매 직원 박희찬의 9월 급여를 보통예금으로 주었답니다. 자, 이런 거 나오면요, 여러분들 솔직히 기본급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더한 금액이 급여 계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만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냥 요 다 합친 게 이제 요 급여 200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200이에요. 급여가.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연금 이런 거 다 떼고 줬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다 합친 게 누굽니까? 이거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예수금이지 뭐. 그쵸? 이해되죠? 이게 예수금이에요. 그럼 나머지가 이제 이게 나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 풀 때 솔직히 이 부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 그쵸? 자, 공개합시다. 그러면 이게 9월 25일이니까 자, 25일 날에 차변은 뭐예요? 일단 급여 공개해야지. 그쵸? 몇 번 때? 800번 때. 얼마입니까? 요건 200이에요. 그럼 200 줘야 되는데 떼고 줬으니까요. 뗀 거를 전부 다 예수금으로 공개하면 되겠죠. 그게 얼마? 우리 이거 열심히 했죠. 19만 8,150원. 그럼 대변에 19만 8,150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했다? 전부 다 보통예금으로 주었습니까? 그렇죠? 그럼 대변은 뭐야? 보통예금이 나가는데 뭐 이 금액이야 뭐 전산이 자동으로 이렇게 1801850 구해주니까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수용차는 뭐 차량 운반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에 대한 자동차세 36만 5천원만큼을 보통예금에서 이차여 납부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우리 차를 가지고 있으면요 매년마다 자동차세를 내야 돼요. 이게 이제 뭐 일반적으로 뭐 6월달에 한번 내고 뭐 12월달쯤에 한번 내고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럼 전부 다 뭐다? 세금과 공가로 분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11월 19일 날 차변의 세금과 공가 맞죠? 영업부니까 800번대 얼마? 36만 5천원. 그 다음 대변에요. 보통예금 얼마? 36만 5천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지막 문제 8번입니다. 자, 12월 13일 날 한국상사는 상품인 문구를 상품이죠. 상품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현승이에게 800에 판매하고 대금 중 60%. 그럼 800에 60%면 480만 원이죠. 그거는 이제 현승이가 발행한 이제 어음을 하죠. 어음을. 그럼 이건 당연히 뭐 바드어음이겠지. 바드어음. 바드어음이라고 체크하세요. 받고 나머지는 뭐다? 9월달 말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건 외상이죠. 쉬워요. 그러면은 12월 13일 날에 자 대변은 뭐 상품 팔았으니까 들차 나대 대변의 상품 매출 우리 이렇게 분기하기로 했죠. 얼마? 그렇죠. 800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800 받아야지. 근데 돈이 차변에 어떻게 들어온다? 어음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는 돈 받을 게 있는 놈이니까 받을 어음이죠. 누구한테 받아라? 현승이한테 받아라는 얘기죠. 그걸 다 달아요. 근데 이게 800이 아니고요.
60%니까 480만 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320만 원이 이제 뭘로 들어오는 거예요? 9월달 말에 받기로 했죠. 9월달 말에 받기로 하다. 말은 멋있지만 뭐예요? 그냥 외상이죠. 그럼 차변은 뭐다?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거래처는 누구다? 네, 평승 상사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현시간부로 문제 4번 일반 점표는 마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5는 항상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오류 정정 문제이죠. 예, 두 문제 나오고요. 한 개당 3점, 이제 6점입니다. 자, 7월 20일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대항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200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당사가 발행한 수표를 발행하여 이제 갚았대요. 그쵸? 근데 실제로 보니까 뭐예요? 아, 다른 거래처가, 이거 줄 거세요. 다른 거래처가 발행한 당사수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 7월 20일 날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게 외상매입금을 갚았다는 것은 확실해요. 근데 이제 우리 경리는 뭐다?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해서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회사의 수표가 나간 게 아니고요. 다른 회사, 다른 거래처 누구예요? 타인이죠.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알잖아요. 타인 발행 수표하고 대표적인 게 자기야 수표, 그쵸? 자기야 수표. 이런 건 우리가 현금으로 분개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현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자예금을 현금으로 바꾸면 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3점을 챙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번 문제는 9월 19일인데 진정 가구에서 구매한 가구는 뭐 당연히 비품이겠죠. 맞죠? 뭐 아무런 말이 없으면 비품이 맞죠. 근데 이걸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회사에 없고 있잖아요. 우리 사장님 그 자녀 결혼식을 위해서 이제 그 지출한 거기 때문에 이제 사장님의 그 자녀분께서 가져가신 거죠. 야, 그럼 이거는 솔직히 비품이 아니잖아. 업무용으로 쓰는 게 아닌데, 그쵸?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대표가 사장님이 자기 마음대로 쓴 돈이죠? 뭐예요? 인출금이죠. 그래서 9월 19일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여기 있는 비품을 인출금으로 바꿔주자. 그런 내용이었죠. 이해되겠습니까? 다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파트 5도 마치고요. 드디어 이제 다 해가네요. 자, 파트 6 결산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산 순서 알고 있죠? 결산은 첫 번째 뭐 한다? 수동 결산을 먼저 하고요. 둘째, 자동 결산을 하시면 됩니다. 수동 결산은 직접 12월 말자로 공개하시면 되고, 자동 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금액만 입력 후 전부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거 많이 했죠? 그래서 수동과 자동 먼저 고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동 분계는 요 세 가지가 주로 나온다고 했죠? 회계기업에서. 그래서 기말재고, 대손, 감가.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수동 결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6번 한번 볼게요. 결산이죠? 자, 1번. 수동이죠? 자, 2번은요. 감가, 키워드가 감가죠. 그럼 이건 뭡니까? 이제 자동이죠. 쉽죠? 이제 조금 적응되죠? 그럼 3번은요. 수동이죠? 4번은요. 기말 재고액 뭐예요? 이게 자동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이 문제는 수동을 먼저 푸는 거니까 1번과 3번을 먼저 풀고 2번과 4번을 나중에 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과 3번을 먼저 풀게요. 자, 1번 별표. 이거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 마이너스 통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은행의 보통예금은 마이너스 통장이죠. 마이너스 통장이 뭔지는 알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의 통장에다가요 100만 원 놓았어요. 그쵸? 근데 갑자기 내가 150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비밀번호 누르고 어떻게 한다? 150만 원을 찾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150 찾으면 돈 안 나오죠. 왜? 잔고가 100밖에 없으니까. 근데 은행하고요 마이너스 통장 거래 맺으면요 150이 나와요. 어떻게? 일단 내 돈 100 나오고 50만 원만큼은 은행 돈 나오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 50만 원만큼은 나중에 어떻게 한다? 돈 있을 때 통장에 넣어주면요 은행이 다시 빼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요 마이너스 통장은 나한테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단기 차입금, 그러니까 차입금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근데 이게 보통 뺐을 때는요 차입금이라고 분개를 안 하고 그냥 막 뺏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말에 가니까 보통예금 잔고에 뭐가 돼 있다? 뺏은 게 마이너스 550 돼 있죠. 그러니까 은행한테 돈을 빌린 거죠, 한마디로. 마이너스가 돼 있다는 얘기는 내 돈 쓴 게 아니고 은행 돈 쓴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걸 이제 뺐을 때는요, 마이너스가 돼 있는지 모르고 막 뺏은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결산되면은 이걸 어떻게 한다? 단기 차입금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증가시키고요. 차변에 그만큼보다 보통예금으로 은행에서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여러분들 여기 합계장학시장표 아시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2월 30일 날 가면은요. 여기 보통예금 있죠? 보통예금.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은 뭐라? 이건 이제 문제를 위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출제위원이 조금 이제 좀 애매모호하게 이제 해놨는데 그럼 이렇게 할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은행의 보통예금이니까요. 거래처 먼저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이제 그냥 쌤이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정 과목이 보통예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이니까요. 자, 우리은행, 그 다음에 우리은행. 자, 이렇게 가면은 여기 보이죠? 우리은행의 잔액이 마이너스 550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원래 이 회계장부에는요. 요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회계장부는요. 마이너스의 금액으로 보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0이 되었으면 0이 되었지 마이너스로 보고하면 안 돼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걸 0을 만들어주려면은요. 플러스는 뭐다? 550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 점표에다가 자, 12월 31일자로 가가지고 그동안 내가 분개를 안 하면서 계속 뭐예요? 분개도 안 하면서 계속 보통예금을 끌었었죠. 그러면 차변 뭐다? 내가 분개도 안 하면서 보통예금을 땡겨 쓴 거를요. 어떻게 한다? 차변에다가 엎어줘야 돼요. 얼마를? 550을. 그리고 이거는 빌린 돈이니까 대변에 이제 어떻게 한다? 단기 차입금으로 분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은행에 갚아야 되겠죠? 나중에. 그래서 우리은행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고요. 이 문제는 요즘에 그 전산회계 1급도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자,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이제 다음 문제 3번을 한번 풀어보죠. 뭐 3번도 물론 별표입니다. 그렇죠? 자, 3번은 뭐가 중요할까요? 3번은 자, 3번은요. 자, 잠시만 보도록 할게요. 자, 2019년 8월 1일 날 돼 있죠. 여러분, 2019년 8월 1일 날에서 8월 1일의 별표. 이게 중요해요. 여기가 힌트거든요. 자, 아래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고 정전에 어떻게 했다?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를 했대요. 자, 비용 잡았다는 얘기죠. 무슨 소리냐? 우리 회사가 8월 1일 날에 이건 답이 아니에요. 보험에 가입하고 비용 잡았다는 얘기는 차변에 보험료로 옮겼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얼마예요? 120만 원이죠. 우리 경리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뭐 대변 돈 줬겠죠. 정 궁금하시면 그 일반인표 8월 1일로 한번 가보시면 돼요. 보통 이게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분기를 다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쵸? 그래서 자변의 보험료, 대변의 현금 120, 120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걸 보시면 더 좋고 만약에 안 보신다면 어떻게 한다? 그냥 30일로 떼어놓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예, 뭐 추정해가지고 이렇게 분기를 한번 해놓으시면 돼요. 이게 분기가 뭐 대변에 현금 나가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비용 잡았다는 얘기죠. 뭐 잡았다? 비용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말 수정 분기하라 그런 얘기죠. 무슨 소리일까? 이 보험료가 120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잘 봐요. 보험회사는 나라고요. 보험금을 120 줬는데 이 보험금의 기간이 언제예요? 8월 1일부터 내년 7월 말까지죠.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보험료가 120인데 이거 옛날에 했죠. 곱하기 자 8월 1일부터 내년 7월 말까지면은 정확히 1년 12달이죠. 그쵸?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월할 계산한다고 배웠죠? 그러면 월할 계산이니까 자 다같이 12분의 12개월 분의 자 이번 연도에 들어오는 부분이 얼마까지입니까? 8월 1일에 가입했으니까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계산해야 되겠죠. 뭐 이거 다 아시죠? 그쵸? 자 그러면은 단기의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자 살려보세요. 8, 9, 10, 11, 12 5개월이죠. 그러면 120 곱하기 12분에 보면은 50만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만원만 비용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에는요 보험료가 120이 아니고 그쵸? 보험료가 120이 아니고 보험료가 얼마가 돼야 된다? 50이 돼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럼 50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50을 제외한 나머지 얼마? 70만원만큼은 내년 걸 미리 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대변에 70은 단기의 보험료가 아니다. 사라져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비용의 소멸이죠? 그럼 이건 뭐다? 내년에 줘야 될 거를 미리 준 거다. 비용의 이연이죠. 너무나 많이 주었기 때문에 성급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연이에요. 이게 70만원.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개합시다. 차라리 뭐 70만원을 미리 주었죠. 상급 비용 어떻게 한다? 70만원만큼 분개하고 대변액을 어떻게 한다?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에서 소멸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수동 분개는 마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그 3번과 4번 있죠. 아니다, 2번과 4번 있죠. 자동을 풀어볼게요. 뭐 이건 이제 쉽죠? 자동을 어떻게 하면 된다? 결산자로 입력하셔가지고 기간은 엔터 누르면 지가 알아서 들어갑니다. 그 먼저 이제 몇 번? 2번에 있죠. 2번에 보니까 한국 상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기계가 68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50, 비품이 10이죠. 그럼 이거를 어디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 내려오시면은 여러분 이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그 전산회계 2급은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경비라고 되어 있죠. 경비. 여기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요거 아니에요. 어디에? 무조건 판매비와 관리비. 무조건 회계이군요. 판매비와 관리비 라인에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자 건물이 있죠. 참 기계인가? 기계죠. 자 기계가 있죠. 자 여기 얼마? 68만원. 그 다음에 차량 명부 얼마? 50만원. 비품 얼마? 10만원. 이렇게 세 가지를 판매비와 관리비 라인에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요 경비는요, 그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이거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한다? 여기에 점표 추가, 요것만 누르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잠시만. 2번만 했다 그랬죠. 미안합니다. 4번도 하죠. 근데 이거요. 뭐 한 개 하고 나서 점수 추가 누르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또 한 번 더 누르면은요. 전체가 리프레시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4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4번은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이다? 1650만 원이죠? 근데 그거는 자동으로 하게 되면은요. 알아서 결산자변, 결산대변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기말 상품 재고액 그냥 대한민국 글씨 찾으셔가지고 어떻게 한다? 한글로 기말 상품 재고액 찾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1650만 원 이렇게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점표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추가는요, 감가상각하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액을 다 넣고 나서 마지막에 한번 누르시면 돼요. 근데 혹시나 쌤처럼 실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된다? 점표 추가 그냥 이렇게 누르면 있잖아요. 일간 점표에 결산 분기가 줘야 되는데 삭제하면 다시 줘야 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삭제를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예 누르면요. 엎어서 분개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상관없죠? 그래서 예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됐죠? 그러면은 감가상각하고 그 다음에 요 기말 재고하고 두 개가 이제 12월 이제 31일 날로 1일 날로 이제 분기가 밑에 쭉 되는 거예요. 이건 쌤이 이건 이미 띄워놨기 때문에 이래 된 거고요. 요거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분기가 되어 있어요. 맞죠? 야, 신기하죠? 결차, 결대. 여기 이제 자동 분기라는 뜻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됐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결산 문제가 끝났는데요. 죄송한데 저기 하나만 더 할게요. 이게 이렇게 나오면 진짜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저기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3분 문제 보자, 3분 문제. 자, 3분 문제가 아까 쌤이 이제 요거 3분 문제 설명드렸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걸 추가로 설명드리면 조금 여러분들 헷갈려 할까봐요. 그냥 다 풀고 나서 설명해 드리자 이제 그런 이제 마음으로 제가 조금 불안한 겁니다. 자, 혹시 이해가 되면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안 되면 버리세요. 어쩔 수 없다. 자, 이 좀 깊은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자, 잘 들어봅니다. 만약에 3번이요. 문제가 이래 나올 수도 있어요. 8월 1일 날 아래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고 전액 단기 비용 처리했으니까 답이 요거였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쌤이 요 보험료 계산한 거 있죠? 요걸 밑으로 좀 뺄게요. 자, 이건 어차피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건 좀 뺄게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 혹시 하나 필기해 놓으시고 이해할 수 있으면 나중에 집에서 공부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경리가 전에 단기 비용 처리했으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비용 처리법이라고 해요. 근데 8월 1일 날에 경리가요. 이거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잘 들어요. 소모품은 자산이죠. 소모품 B는 비용이죠. 근데 보험료는 비용이죠. 근데 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하게 되면요. 선급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 경리가 만약에 선급 비용으로 어떻게 했다? 보험료를 그대로 120을 잡았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항목. 자, 우리 경리사원이 이렇게 처리하면은 되는데 이렇게 처리하였다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아니고 뭐예요? 자산으로. 이해되겠죠? 그럼 8월 1일 분기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이때는 이 문제가 자산 처리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한번보다 비용이 아니고 자산 처리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 자산 처리하였다 이렇게 나오면은요. 8월 1일 날 이렇게 넘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2월 31일 날의 정답은 달라집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렇죠. 자, 우리가 계산한 보험료는 50이죠.
그러면 이번에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건 50이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요? 비용을 50 처리해야 되는데 120 처리했으니까 비용을 까고 선급 비용 처리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비용을 잡은 게 없죠. 그럼 비용을 아예 잡은 게 없으니까 그냥 뭐다 비용으로 잡아주면 돼요. 음료 얼마? 50.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대변에 물어본 게 한다. 미안하지만 50만 원만큼은 선급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기억하세요. 비용으로 처리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한다? 자산만큼을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자산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한다? 비용만큼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 금액이 얘는 70이고 얘는 50이죠. 차이가 있죠. 왜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맞죠? 얘는 선급 비용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 거 50을 뺀 내년 거 70을 분기한 거고요. 얘는 이번 기에 비용을 처리를 아예 안 했으니까 이번 기를 잡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다? 50을 처리한 거예요. 하지만 이 50은 선급 비용 아니니까 깐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거하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요? 비용 처리법. 이거는 자산 처리법이에요. 그래서 이 수익과 비용의 이연에서요. 요 비용의 이연이 이제 자산처리법, 비용처리법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공부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공부 다 하고 나면은요, 여러분들 그 교재 잠시만 좀 봅시다. 198페이지인가 보세요. 198페이지. 빨리요. 자, 꼭 가야 됩니다. 우리 72에서 이거랑 비슷한 거 하나 푼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계산은 이렇게 안 했지만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198페이지에 결산 문제 6번 있죠. 198페이지에 결산 문제 6번 보이십니까? 좀 보셔야 돼요. 거기에서 1, 2, 3, 4 네 가지가 있는데 3번 문제 기억나세요? 거기 보면 3월 2일날 자산으로 분기한 매장의 보험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3월 2일날에 이렇게 선급비용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맞죠? 근데 결산일 현재보다 기간 경과분이 얼마였다?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기간 경과분이 뭔데요? 그렇죠. 단기의 보험료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때 이거 답이 뭐였어요? 차변에 보험료 100만 원 대변에 그러면 뭡니까? 100만 원만큼은 선급비용이 아니죠. 그래서 대변에 선급비용을 100을 깐 거잖아요. 72에서. 그쵸? 자, 꼭 한번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98페이지에 요거 이해하시고요. 198페이지에 3번도 같이 한번 연구하세요. 아시겠죠?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진짜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조회 문제 풀고 75회 실문을 끝내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조금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어쩔 수 없죠. 6번 조회 문제 나오면요. 그 선생님 여러분께 일단 처음에는 좀 적응 안 되니까 요거를 좀 보시면서 문제를 풀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좀 적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8페이지에 1번. 자, 요거는 이제 여기는 없지만 쌤이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쵸? 자, 문제가 뭐되어 있죠? 5월 말 현재란 말 나오면 앞에 뭐다? 1월 1일이 생략되어 있다. 1월 1일부터 5월까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금액이 얼마인가? 이거 나오면 쌤 어디 하라고 했죠? 재무 상태표 가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가 5월로 딱 놓으시면은요, 이게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단기금만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 어떻게 한다? 유동자산 얼마? 162785 230이죠? 그럼 계산기 잡고 162785 230 맞죠? 마이너스 뭘 뺀 금액? 유동부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유동부채 4417500 맞죠? 요거 빼란 얘기죠. 그러면은 4417500 얼마 나와요? 18610 230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조회 문제 그
입력하는 거는 쌤이 이제 그 내용을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죠.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요. 그 쌤 카페에서 그 영상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요. 시험 치는 방법 그거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상반기 1월달에서 6월달까지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자,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현금 지급한 판매비와 관리비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자, 여기로 가셔가지고요. 자, 1월에서 6월이라고 하는 특정 월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쵸? 현금으로 지급한 판관비를 묻고 있다. 그러면 특정 월이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월계표 가는 게 좀 좋을 수도 있겠다. 그쵸? 월계표. 1월계표. 그러면 1월계표로 가셔가지고 클릭 여기다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놓으면 되겠죠. 그럼 이때 판매비와 관리비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근데 판매비와 관리비가 그냥 얼마냐 물으면은 이게 답인데요. 현금으로 지급한 게 얼마냐 묻고 있죠. 그럼 현금과 판관비가 만나는 이게 답이에요. 42293030이 답입니다. 이해되죠? 자, 3번. 6월 말 현재 기계의 잔고가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예, 별표 적으세요. 이거 절대로 월계표 가시면 안 돼요. 자, 현재는 1월 1일부터죠. 금액이 달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요. BS 재무상태표로 가십시오. 아시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일단 답을 찾아볼게요. 자산부채자본 물어보면요. 재무상태표로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로 가셔가지고 6월달로 넣어요. 그럼 이게 1월 1일부터 6월달까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무튼 간에 6월달로 놓으면요. 6월 말이에요, 이게. 그럼 6월 말 현재 누구? 기계의 가격이 얼마냐? 그게 그 얘기죠? 그러면 기계의 여러분들 뭐죠? 장부가액이 얼마냐? 그런 얘기예요. 야, 그럼 이게 진짜 위험한 게 여러분 잘 들어요. 이거 정말 위험해요. 자, 얼마나 위험하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일단 6월달로 해가지고 우리가 6월달로 해가지고 자 기계까지는 찾았죠. 근데 다들 이거를요 1000만원을 답을 하시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쌤이 자 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가 취득 원가를 묻고 있어요. 장부가액을 묻고 있어요. 장부가액이죠. 그러면 쌤이 옛날에 장부가액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어디에서?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노력을 뺀다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계 밑에 감가상각노력이 얼마가 있다? 150이 있죠. 이걸 빼야 돼요. 그래서 답은 뭐다? 850이 답입니다. 그래서 취득 원가를 물어보시면은 1000만원인데 장부가액을 물어보면은 850이 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장부가액을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노력을 빼야 돼요.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니까 반드시 별표를 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왜 우리가 1월계표를 가 만드는가 하면요. 자, 1월계표를 가 만드는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1월계표를 갑니다. 근데 답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1월에서 6월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계를 한번 찾아볼게요. 기계. 자, 유형자산 있죠. 우리 기계는 유형자산이죠. 근데 유형자산에 기계가 있어요, 없어요? 기계가 없죠. 자, 왜 그럴까요? 잘 봐요. 재무상태표로 가가지고요. 요 기계장치 있죠. 요걸 더블 클릭하면은요. 전기 6월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전기 6월이라는 얘기는 작년도에서 넘어온 기계가 1000만원이죠.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는 기계를 구입한 적이 있다 없다? 구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1월계표는 뭔가 하면은 이거는 이 1월계표는요. 특징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전기 2월이 절대로 뭐다? 반영이 되잖아요. 왜?
일개표, 월개표 이 자체가 뭔가 하면은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발생한 거래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개념 항목에는요, 뭐가 들어있지 않다. 전기에서 이월된 게 절대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물어볼 때는요, 절대로 일월계표를 들어가지 마세요. 근데 비용과 수익은 들어와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비용과 수익을 들어와도 괜찮은 이유는 비용과 수익은 이월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0으로 출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과 수익은 일월계표를 들어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자산, 부채, 자본은 절대로 뭐다? 일월계표를 되도록이면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구입한 기계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사용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가급적인 뭐다? 자산문제 자본은 BS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요거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자, 현 시간부로 75회 실무 시험 문제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우리 이론 문제 한번 풀어보죠.